안녕하세요. 저 덱스 컨설팅의 정성철입니다. 어, 다들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곧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즉시 대답하기 좀 약간 애매하니까요. 그냥 채팅에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 답변을 즉시 할 수 없는 것들 나중에 별도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꼭 서베이 좀 남겨주시면 혹시 뭐 POC라든지 추가적인 기능 테스트 같은 걸 원하시면 서베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뭐, 덱스 컨설팅은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아GPT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 덱스 컨설팅이 만든 생성형 AI 솔루션 이름이 이제 다이아GPT입니다. 네. 그래서 생성형 AI 솔루션 이름이 다이아GP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그냥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 빼놓고 그냥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생성형 AI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GS 리테일 그룹이랑 보성 그룹 두 군데 정도 저희가 고 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산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솔루션도 좋고 또 생산성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데 왜 도입을 안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진짜 저희가 현재 누적으로 해서 25군데의 전사의 고 라이브가 됐다든지 고 라이브 예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판단 기준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성형 AI를 갖고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뭐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동일한 리소스를 갖고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입을 안 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기존의 생성형 AI라는 게 굉장히 답변이 불균질하게 나오고 또 생각보다 즉 이런 생산성보다도 투입 비용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도입을 굉장히 주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사 오픈된 사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엔 진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도입을 이제 확정하시거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생성형 AI 갖고 도대체 뭐 할 거냐라는 건데, 일 예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사람 대신 우리가 과거에는 공장은 이제 거의 다 자동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사무 환경은 자동화랑 약간 좀 먼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성형 AI를 갖고 사람 대신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365일, 24시간 질문하면 답변은 30초 이내로. 네, 그리고 31개국어를 할 줄 알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석사, 박사급 인력들을 갖다가 한 달에 그냥 전체 영역을 쓰는데 한 500이야 라고 하면 당연히 쓰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는 이런 실증 사례가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좀 슬픈 이야기지만 비용, 인력 대체 효과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달부터 시작할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총 지금 5위 안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코딩을 갖다가 3위 일일이 하지 말고 생성형 갖고 코딩하자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특화된 영역에서도 당연히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생성형 AI only가 아니라 뒤에 에이전트가 붙어서 문서에 대한 검색 요약뿐만 아니라 시스템 연동 그리고 M365 연동 타 DB 연동까지도 굉장히 좀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아GPT는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많이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다이아GPT가 지금 저희가 굉장히 핫하게 많이 좀 쓰신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25개 회사에 오픈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사 레벨의 오픈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다이아GPT만큼의 전사 오픈 사례가 있는 업체는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있어도 거의 POC 단계다 보니까 이제 덱스의 다이아GPT와의 격차는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과거에는 뭐 문서를 갖고 뭐 벡터화 시켜서 뭐 조회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고객의 니즈가 DB라든지 SAP 연동, 세일즈포스 연동, 이런 것들로 급격하게 이전하고 있어요. 즉, 생성형 AI를 갖고 SAP를 조회한다든지, 입력한다든지,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전통적인 LLM 업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덱스가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키텍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이아GPT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프론트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SAP다 했을 때 SAP 옆에 이렇게 챗봇으로 꽂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크데이 쓴다. 워크데이 옆에도 이제 꽂히고, 뭐, 세일즈포스를 쓴다. 당연히 이제 세일즈포스 옆에도 꽂힙니다. 그리고 웹에 대한 게시판에도 꽂히고, 뭐, 팀즈에도 다 꽂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고객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다이아GPT가 이제 MS의 여러 가지 솔루션, 특히 덱스 펑션을 타서 결국은 회사의 문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뭐 데이터베이스,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검색을 해서 이제 답을 준다. 이게 굉장히 큰 차별화 될 것 같아요. 즉, 통합적인 검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SAP 내에 있는 DB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업 회계 기준을 올려놨다라고 하면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기업 회계 기준을 보고 또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답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어드민이 있어서 권한 관리, 워크플로우 관리, 뭐 그리고 컨텐츠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다이아GPT의 차별성은 뭐냐면 저희가 오늘 포스코 고객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스코라든지 GS라든지 또 글로벌 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업체들도 문서만 갖고 이제 답변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거의 구축은 이틀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저희 덱스한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컨텐츠도 고객 내부에 저장된 상태에서 문서만 하실 경우엔 거의 뭐 이틀 만에 곧장 쓰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LLM 업체가 말 그대로 이제 문서를 갖고 아직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하면 덱스 같은 경우에는 문서도 그냥 파일을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전처리라든지 뭐 벡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일을 업로드만 시키시면 7분 내로 학습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곧장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문서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SAP 이런 것들도 이제 통합적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수주 사례가 올해 이제 20개가 넘게 이제 말 그대로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과거 문서 갖고만 이야기할 때는 피아가 구분이 잘 안 됐다고 하면 최근에는 뭐 SAP 연동되는 거는 되냐 안 되냐 너무 명확한 거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는 결국은 이제 SAP라든지 DB 연동이 굉장히 어렵거나 많은 리소스를 들여야 되는 것에 비해서 덱스는 굉장히 손쉽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 다이아GPT의 플랫폼 구조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문서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문서 다 인식합니다. 워드, PDF, PPT, 엑셀, 뭐 아래 한글, 그리고 뭐 당연히 동영상, 이미지도 당연히 다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도 업로드 하시면 그 동영상을 다 보기 귀찮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동영상을 이제 커피 내리는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 그거 다 일일이 보기 싫으시면 그냥 생성형한테 자연어로 질문하면 그 내용을 어, STT로 떠드리고 다시 그걸 갖고 이제 검색할 수 있게끔 해서 결국은 동영상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SA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1위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벌써 이번 주부터 내부 보고를 하기 위한 POC를 시작했고요. 아마 올해 말, 내년 초부터 SAP랑 생성형을 붙이기 위한 본 프로젝트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도 붙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엔진은 저희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엔진인 애저 오픈 AI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거는 옴니랑 미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O1이죠. O1, 즉 스트로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더 하고 있어서 아마 11월 중순 아니면 11월 말쯤에 이제 추가적인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건 뭐 그냥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옴니 쓸 때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O1을 쓰면서도 진짜 서프라이즈를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 컨설팅 업체랑 ESG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개정 과목을 미국의 개정 과목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ESG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피복비, 수도 광열비, 이거가 이제 미국 개정 과목은 뭔줄 아는 사람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컨설팅 업체에서 말 그대로 컨설턴트가 굉장히 시간 많이 써서 그 개정 과목을 다 전환하셨는데 그걸 이제 미국에 막상 보냈더니 미국 컨설턴트가 그 내용을 잘 알기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AI로 돌렸거든요. 뒤에 스트로베리를 붙여서 즉 개정 과목을 넣기만 하면 미국의 스탠다드한 개정 과목, 특히 인더스트리별로.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소모품도 통신업이랑 제조업이랑 유통업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매칭을 해줘서 실제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냐면 컨설턴트가 한 달 이상 하던 일들이 10분,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희도 와, 이게 진짜 앞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GPT는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서 이해 플랫폼과 에이전트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이해 플랫폼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문서 업로드하면 이해한다. 즉 대부분의 문서는 전처리 없이 높은 확도 답 잘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전트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키신다든지 SAP 연동시킨다든지 뒤에 자동화를 붙인다든지 그리고 아예 에이전트죠. 담당자가 자기가 연동시키고 싶은 시스템들을 갖다가 타일 형태로 갖다 놓고 그 밑에다가 자연으로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걔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것도 오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SK그룹의 모 회사에 이제 어제 오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에서 급속도로 이제 AI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기능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I 워커입니다. 자, 위는 어떤 거냐면 계속 회사 업무지 않습니까? 회사 업무. 특허를 물어본다든지 SAP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건데 그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담당자는 본인이 뭔가를 기획한다든지 그리고 보고서를 요약한다든지 그리고 이메일 쓴다든지 그리고 기획서를 쓴다든지 이런 개별적인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지원하는 게 AI 워커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회사 공통 업무, 밑에 거는 개인 회사 업무, 둘 다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플랫폼을 먼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오히려 뒤쪽을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희 다이아GPT 플랫폼입니다. 네, 저희 다이아GPT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플랫폼을 저희가 먼저 깔면 권한 관리를 합니다. 권한 관리. 즉 슈퍼 어드민이 이 메뉴 중에서 누구한테 어떤 권한을 줄 건지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파일 관리랑 이게 카테고리 관리랑 파일 관리입니다. 카테고리 관리는 뭐냐면 ERP, 인사, 노무, 특허, 생산, 영업, 마케팅 이런 영역을 카테고리 관리라고 하고요. 파일 관리는 거기에 데이터베이스와 DB를 붙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카테고리 관리를 하나 보여드리면 카테고리는 상위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서브 카테고리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인사 담당한테 카테고리를 줬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딴 건 안 보이고 하나만 딱 보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걸 갖다가 인사 관리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사 관리 안에도 수많은 서브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위에 인사 정책 그리고 취업 규칙, 뭐 경비 규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임원 평가 이게 카테고리를 쪼갤 수 있는 거죠. 근데 카테고리를 쪼갠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의 이슈 때문에 카테고리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카테고리에다가 파일을 업로드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할 거냐. 이 권한 부여죠.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이 컨텐츠를 볼 수 있느냐 이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걸 딱 눌러보면 여기 지금 없네요. 네, 할당된 게. 그래서 이걸 이제 누르면 누구한테 그 컨텐츠가 할당된지를 갖다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할당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카테고리 만드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이 카테고리는 좀 단순한 답을 내. 그러면 토큰이 싼 3.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건 좀 고난이도인데 예를 들어서 법률, 특허, 노무 이런 것들 약간 이제 고 단위의 업무, 즉 4.0 옴니가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그 석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석사 수준. 그래서 내가 직원을 쓰는데 석사 수준을 쓸 거야. 그러면 4.0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에 이제 석사가 배정되는 거고요. 3.5 뭐 고졸 대학교 재학생 이 정도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 근데 이제 결국은 근거는 뭐냐? 이제 토큰, 즉, 프라이싱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다국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 H그룹사를 저희가 최근에 수출을 해서 할 건데, 그 H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예요. 체코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 국가별로 자국어로 만드는 문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특화라고 했을 때는 자국어 넣은 문서를 다 떼어 넣어도 그 문서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돼 있어도 다국어를 선택해 놓으시면 제가 한국말로 질문하면 스페인어 문서도 한국말로 판단해서 주고 중국어 문서도 한국어로 이해해서 답변을 줍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다국어 모두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들은 다 다국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세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 관리죠. 파일 관리는 이제 제가 어제 한 10조 정도 되는 회사 대표님이 아니고 CIO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뭐 다들 이제 그 회사뿐만 아닙니다. 생성형 AI를 도입하시는 업체들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덱스는 문서의 전처리 비용도 안 들고
전처리 없이도 높은 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잘 믿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알던 업체랑 할래.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기존에 도입하는 업체들은 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문서 10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0페이지가 되는 거 전처리하는데 거의 1메모스, 2메모스 들여서 하세요. 그러면 1메모스, 2메모스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정확도가 7, 80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문서가 갱신되면 또 전처리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꼭, 뭐, 저희가 지금 구축한 업체들은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쓱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서가 있다고 하면, 예, 이렇게 업로드 시키고, 한 7분 정도가 되면 학습이 다 끝납니다. 학습이 다 끝나면 곧장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카테고리니까 제가 하게 지울게요. 예. 그래서 결국은 딴 업체들이 한 달, 두 달 걸릴 걸 7분 내로 끝나는데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QA 관리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카테고리가 제한테 권한 있는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이 QA 관리는 뭐냐면 권한 있는 카테고리에서 일어났던 질문과 답변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권한 없으면 당연히 못 보겠죠. 그래서 경조금 지원상이 뭐지? 하여튼간에 네, 요겁니다. 경조금 이렇게 지원해. 근데 챗봇을 볼 때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우리 직원들이 뭐 이것저것 테스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권한 있는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에이전트 관리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ERP라고 쳐요. 이게 ERP고 이게 FI라고 치면 이 FI 밑에 기업 회계준이라든지 SAP 사용 가이드라든지 회사의 업무 처리 방침 아니면 프로세스, T코드별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서 이런 걸 넣어두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 관리를 갖고 SAP를 붙여놓으면 SAP 옆에 챗봇이 하나 뜨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하다가 업무 처리 방침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냥 질문하면 얘가 판단해서 문서를 보고 답변 주고 또 SAP 관련된 질문하게 되면 SAP 보고 답변 주고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제가 남의 회사 거는 좀 보여드리기가 부담스럽고 그냥 여러분들과 전혀 관계없는 업종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학교를 지금 급속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가 저희한테 주 타겟 고객은 아니었는데 이제 MS로부터 급하게 콜이 와서 이제 가봤더니 딴 업체들은 문서 한 개, 두 개를 갖다가 테스트만 하는데 5천 정도 달라고 하시고 프로젝트를 할 때 뭐 문서당 이제 가격을 하시다 보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프로젝트에 50억을 제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 요청하셔가지고 딴 업체가 뭐 5천만 원 주고 했던 거 그냥 저희는 그 자리에서 올려가지고 답변이 잘 나오는 거 보시고 다들 놀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학교를 급속도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이것도 어디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잠깐만요. 이게 충남대학이네. 예. 그 충남대학도 제가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고객이랑 이야기해서 입학 규정, 졸업 규정을 제가 그 자리에서 한 1000페이지 이상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올려가지고 저희가 테스트한 거거든요. 등록금 감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보시다시피 학칙을 보고 얘가 이렇게 답을 쫙 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페이지 출처도 줍니다. 이걸 누르면 그 출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결된 질문을 한 거죠.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 이렇게 써 있는데 도대체 경제 사정이 곤란하다는 게 어떤 기준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데
예, 다음 규정을 갖다가 준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규정을 좀 볼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질문 좀 많이 해봤어요. 뭐 휴학이 가능한 횟수 제한이 있냐? 그랬더니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뭐 7학기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네요. 6학기 뭐. 예. 그리고 졸업을 안 하고 학생으로 계속 남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더니 이 보시다시피 졸업 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에 불합격하면서 이게 어쨌든 계속 미루면 졸업을 영원히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이제 그 출처가 납니다. 이 AI가 이걸 보고 내가 답변을 준 거야. 라는 이제 출처까지 딱 정확하게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또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시스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다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지금 오늘 참석하신 회사들이 거의 다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H그룹사가 이걸 테스트하실 때 거의 4개월을 글로벌 인력들이 참여해서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카테고리 안에 문서가 아무 문서, 다양한 국적의 문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문서를 갖다가 계속 이제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넣습니다. 물론 실제로 고객이 테스트한 거는 이것보다 더 복잡한 기술 문서입니다. 중공업 쪽에 기술 문서 전문 용어로 돼 있는 것들을 다 올리셔가지고 분석하셨는데 저희가 잘 통과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아주 심플한 문서죠. 그래서 기술 문서를 다 올려놓고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어로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일부러 일본어 매뉴얼에는 없는 말을 매뉴얼 내용을 일본어로 질문한 겁니다. 근데 얘가 일본어로 답을 주죠. 근데 그 출처는 당연히 일본어 매뉴얼에 없는 출처를 보고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다국어, 특히 건설업 있지 않습니까? 이 제조업 중에서 요즘은 직원들이 한국인으로 100% 된 데가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대학교도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대학교에서 진짜 필요한 게 이 다국어더라고요. 왜냐면 지방대학은 학생의 20, 30%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직원들 이제 학생들 서포팅 하려면 이 다국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마 제조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너무 저희가 그 국내 급사 5위 업체의 IT 헬프데스크 프로젝트를 끝마쳤고 지금 제가 이번 주부터 국내 1위 통신 사업자의 IT 헬프데스크 또 프로젝트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의 백단의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IT 헬프데스크 안에 수많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업로드 시킬 때 사람들이 제 위치에 넣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보고 파일을 검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테고리의 문서를 보면 엉망진창이더라.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파일을 업로드만 시키면 생성형 AI가 이 문서를 하나씩 다 까본 다음에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에다 꽂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생성형 AI 챗봇이 있어서 본인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답변 줄 수 있게끔 하는 그 방식입니다. 근데 저희가 고객사 걸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저희가 고객한테 그냥 보여드리려고 만든 모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저희가 파일을 그냥 아무 파일이나 이렇게 말 올리는 거죠. 그래서 파일의 유형을 보면 어떤 것들은 파일명이 의미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난수표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일명은 아무 의미 없이 저희가 하는 방식인 거고요. 결론은 이제 얘는 내용을 보고 다 해줍니다. 그래서 파일이 하나씩 다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카테고리가 이제 하나씩 다 파일이 업로드 된 게 사라지고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씩 읽어보고, 이건 이런 내용이네 하고 다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만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특허 문서 한번 보실게요. 네. 특허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영어로 된 문서예요. 그래도 영어로 된 문서도 얘가 읽어가지고, 얘 특허구나. 특허 쪽에다 보내주고, 일본어 문서도 당연히 읽고, 특허. 예, 그래서 각각의 언어에 관계없이 다 제자리에다 찾아준다. 그리고 여 위에다가 KMS 위에다가 다시 이제 생성형을 붙여서 검색을 하게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게 그 회사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IT 문서가 한 5TB 정도 되셨는데 그걸 갖다가 다 위치를 하고 이제 꽂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발표는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하시면 어떻게 보면 끝입니다. 뭐 더 이상 이해하실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이 방식에서 모든 게 확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I, 뭐 예를 들어서 CO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면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에 질문을 하면 이제 AI가 이 질문은 업무 관련된 질문이네? 그럼 뒤쪽에 이제 문서를 넣어두시면 그 문서를 보고 답변 주고요. 얘 질문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질문이네? 그러면 시스템을 보고 답변 줍니다. 즉, 고객은 시스템, 그냥 채팅창 하나에 업무와 시스템을 동시에 핸들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시면 이 카테고리 안에 DB를 갖다가 여러 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붙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만든 거예요. 근데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이런 거가 돼요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첫 번째는 저게 뭐야? 저게 왜 필요해? 이렇게 하셨다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설마 저게 되겠어? 이게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충분히 공부하시고 보니까 결국 우리가 업무를 완결시키려고 하면 DB 연동이 중요하고 DB랑 문서랑 같이 연동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서야 아시게 돼서 일단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찾고 계시고 또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된 게 뭐냐면 아마 국내 1위 또는 2위 글로벌 컨설팅 업체가 저희 걸 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아예 상품화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또 여기저기 제안을 하시면서 이제 최근에 몇 개 회사를 수주하셨거나 확정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그 글로벌 업체가 할 정도면 이게 진짜 필요한가 보네 해서 거꾸로 고객사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품 코드 넣고 네, 상품 코드 넣고 이제 질문하면 답변은 상품, 고객, 이제 배송, 이 SQL DB 세 개를 보고 조인해서 답변 줍니다.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또 연결된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품 주문했어? 하면 이게 아마 묶음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상품 내역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근데 쭉 뒤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시스템 관련 질문하다가 사고 보상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정책이겠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정책서를 보고 답변을 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정책 사고 보상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요라고 이제 답변 주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혹시 이제 세일즈포스 하신 업체들은 잘 아시겠지만 DKBMC가 아마 인력 규모로서 이제 국내에서 아마 1위 업체이실 거예요. 그래서 DKBMC가 세일즈포스 CS 모듈에 저희 다이아지피티를 옆에다 이렇게 꽂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딱 꽂으셔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이제 팔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챗봇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꽂힌다. 예를 들어서 팀즈가 있다고 하면 팀즈에 이렇게 꽂히는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웹이 있으면 좀 전처럼 웹에다도 꽂히고요. 이거 혹시 게시판 있으시면 게시판에 꽂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용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업무용 시스템 옆에 이렇게 바 형태로도 꽂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저희 걸 이제 쓰시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리는 아키텍처예요. 왜냐면 이제 세일즈포스도 워낙 훌륭한 솔루션이지만, 세일즈포스 AI는 세일즈포스 안에 있는 데이터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객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는 상품 설명서, 고객 FAQ, 뭐 셋업 가이드, 설치 가이드, 이런 수많은 외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에 뭐 접수 코드 등록에 대한 진행 상황, 이거 갖고만 답변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다이아 GPT를 이제 엮어가지고, 고객이 상품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문서 보고 답변 주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즉 접수 상황 같은 질문하게 되면 세일즈폴스 보고 답변 줘라.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 놓으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CS 모듈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와서 질문을 하면 상담은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객이 질문하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뭐 세탁기에서 냄새가 나요. 뭐 세탁기가 쿵쿵 소리가 나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FAQ라든지 상품 셋업 가이드를 보고 얘가 지금 계속 답변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크게 장점을 생각하시는 게 그 고객이 뭐 영어 쓸 수도 있고 또 일본어로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그런 것들도 원본이 한글이어도 잘 답변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지금 기본적인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는 SAP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겠지만 SAP의 기본적인 논리랑 똑같습니다. 이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 국내 모 업체가 라이트닝 플랫폼이라고 아마 세일즈포스의 노코드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SRM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처음부터 저희 다이아 GPT를 꽂아서 상품을 출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AI 돼요. 기능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공급사나 제품을 분석하는 부분을 AI와 챗봇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홈 화면의 우하단에 보시면 채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채팅 팝업이 뜨고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 공급자 중에서 살펴봐야 할 업체가 어딘가요? 라는 질문을 올렸고 잠시 기다리시면 미납 공급자 중에서도 발주 금액이 크고 미납 기간이 긴 업체 순으로 3개를 표시해 줍니다. 한 번 더 질문을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업무 우선순위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반려된 건과 업체 선정 대기 중인 항목을 잘 챙겨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AI 기능을 SRM에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AI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다 꽂아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세일즈포스처럼 바 형태로 해서 좁혔다 늘렸다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챗보드 형태로 해서 플로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다 꽂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요거는 뭐 당연히 요즘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SAP랑 붙일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음성도 중요합니다. 음성.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장갑을 벗기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뭐 영업사원들도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음성을 통해서 SAP를 호출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바일이 되면서
사진기 기능, 즉 거래처에 대한 정보라든지 고객한테 넘어온 증서라든지 이걸 사진을 찍으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OCR 같은 경우에는 다 미리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다이아GPT 모델은 비학습 모델이에요. 즉 사전적으로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이런 영역을 쭉 미리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어떤 영역을 뽑고 싶어 라고 정의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 영역을 사진을 찍으면 얘가 별도의 모델에 대한 학습 없이 내용을 이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나는 선화증권 뽑을 거야, 명함 뽑을 거야, 아니면 세금 계산서, 의료보험증, 이런 거 뽑을 거야라고 이제 어떤 내용을 뽑을 거야라고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시고 모바일로 사진을 찍으시면 이렇게 복잡한 테이블 문서들 저기서 어떤 걸 뽑고 싶다는 것들도 자동으로 뽑아줘서 이게 SAP에 연동해서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AP랑 생성형을 결합시킬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음성과 OCR 두 가지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오늘 SAP랑 관계가 없어서 일단 먼저 시간상 SAP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 나면 진행할게요. 자, 다이아GPT with SAP인데요. 지금 우리 줄이란 탁월한 시스템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저희도 이제 줄과 연동 건 때문에 계속 좀 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원래 줄이 올해 말에 석세스 팩터가 나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여쭤봤더니 이것도 내년으로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줄이 이 첫 번째 장점, SAP 안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탁월하게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단지 로드맵상 올해랑 내년인데 내년도 약간 이제 시기는 불명확하다. 특히 우리는 이제 한국어 쓰셔야 되잖아요. 특히 한국어 출시는 이제 언제쯤 될지는 약간 이제 그 미정인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탁월한 시스템이 있다. 근데 저희 다이아GPT는 이제 그럼 SAP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 회사 업무가 다 SAP 갖고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밖에 있는 문서, 그리고 입력 채널은 방식은 채팅, 음성, 이미지, 뭐 하물며 비디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입력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업무 자체도 SAP 갖고만 되는 업무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문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타 시스템 이렇게 통합돼야지 결국은 이제 SAP 업무도 완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다이아GPT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양쪽 다 됩니다. 즉 SAP도 연동되고 외부 문서도 연동되는 거겠죠. 근데 향후에 이제 줄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SAP랑 곧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SAP의 줄이랑도 연동됩니다. 즉, 고객이 나는 줄을 쓸 거야. 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SAP의 줄과도 연동된 거죠. 근데 줄은 당연히 이제 왼쪽 영역은 이제 로드맵상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린 영역이어서 나중에 SAP 줄이 나와도 덱스의 다이아GPT는 계속 이제 유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즉, SAP 직접 붙을 수도 있고요. 또 줄을 통해서 연동해서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뭐 요거는 하나의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시가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제품 가격을 자연어로 물어보는 거죠. 제품 사양을. 그럼 얘가 SAP의 곧장 RFC 또는 OData로 통해서 SAP 곧장 붙습니다. 그래서 제품 전달을 갖다가 자연어로 전달해 주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어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저희가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의 단가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제품의 단가라든지 이런 거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기준 무게 이런 게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이 바꾸면 얘가 다시 SAP랑 통신해서 데이터를 또 바꿔줍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처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 관리라든지 뭐 구매처 관리, 예. 이런 수많은 업체들 관리할 때도 업체 정보가 영업사원 입장에서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 정보 갔어. 갔더니 담당자 전화번호 바뀌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또 사무실 들어가서 SAP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거래처가 이마트 본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 본사 이렇게 호출하면 이마트 본사에 대한 우리 거래처 정보가 뜨겠죠. 그러면 이제 담당자 바뀌었으면 담당자 이름 바꾸고 이메일 바꾸고 서밋하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조회성 업무, 업데이트성 업무에 광범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팀즈지만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게재하는 것은 아무 때나 다 됩니다. 즉, 영업사원들의 모바일 앱에도 게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MS는 팀즈를 밀다 보니까 팀즈에 게재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 조회가 아니라 편집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게 되면 이제 밑에 자연으로 이제 컨펌 하는 내용이 뜨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너가 본 내용은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딴 제품도 이제 현장에서 즉각 검색해서 내용을 이제 업데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업데이트 하면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저 텍스트 형태로 되고 이제 SAP에도 이제 업데이트가 됐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SAP 가서 잘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좀 전에 모바일에서 업데이트한 내용들이 이제 SAP의 내용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래처라든지 구매처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SAP에다 곧장 꽂은 건 아닌데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ESG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ESG를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 회계 코드에다가 꽂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 구매비, 수도 광열비, 예, 전열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피복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영어로 다 알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국 회계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약간씩 달라요. 네,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컨설턴트가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그분이 정통하지 않으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AI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본인이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넣으면 중간 쭉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계정 과목, 예를 들어서 우리 ESG니까 카테고리별로 있고, 한국어 계정 과목을 한번 써볼게요. 도서 구매비.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이제 우리가 통신사거든요. 통신사다 보니까 통신사의 도서 구매비에 가장 적합한 계정 과목을 추천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추천 이유까지도 밑에 써 있죠. 네, 근데 이제 AI가 맨 위가 가장 적합한 거야. 이렇게 해주고요. 딴 것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택하게 되면 마치 우리 SAP의 계정 과목 바뀌듯이 그 원래 DB에서 저 계정 과목이 이 추천한 걸로 이제 변환돼서 꽂힙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사람을 대체한다 이런 관점보다도 사람의 업무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해준다는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저희가 국내 글로벌 컨설팅 업체랑 같이 만든 시나리오고요. 아마 요거를 가지고 국내 유통사를 요 POC를 가지고 이제 수주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미팅도 같이 좀 갔다 오긴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서함 같은데 이메일로 고객 구매 신청서 같은 게 오는 게 있나 봐요. 전 잘 모르는데 구매 신청서가 오면 이 이메일을 갖다 그냥 SAP에다가 포워드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얘가 이메일과 첨부 자료를 갖고 스스로 읽어가지고 ERP의 요청 오더를 생성해요. 오더 생성하고 뭐 입고 처리까지 하고 송장까지 만드는 것들을 이제 POC를 하셨고 그걸 고객이 굉장히 좀 높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ERP랑 할 때랑 약간 다르겠죠. 여기 보시면 자, 우리 SAP 같은 경우에는 아웃룩이랑 연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웃룩을 그냥 넘겨주면 이제 얘가 그걸 받아먹는 거고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이메일 내용, 첨부 자료를 갖다가 분석하고 AI 갖고 그리고 OCR로 추출해서 또 자동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SAP뿐만 아니라 연계된 시스템의 통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메일에 대해서 규칙을 세팅을 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메일이 오면, 그냥 SAP한테도 넘겨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 요청사가 많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저 구매 요청서 내용을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것도 카테고리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로 하셔도 되고 구매 뭐 구매 요청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오늘 중 구매 요청서가 오늘 온 구매 요청서 조회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에서 온 걸 얘가 이제 분석을 해서 네, 이렇게 카드로 출력해 줍니다. 네, 이렇게 카드죠. 이게 SAP에 아마 입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포맷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SAP에 입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포맷이고 이것도 담당자가 약간 이제 손으로 커스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일반적인 계정 과목 같은 거라든지 품목 번호가 아니라고 하면 담당자가 이제 입력 같은 거 처리할 수 있고요. 뭐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자동화 시킬 수 있겠죠. 이거는 예, 빨리 만든 거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정보 생성하기를 하고
네. 그래서 네. 오더 조회까지 이제 끝난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한번 담당자가 잘 입력되는지 이렇게 조회해서 한번 보는 것도 이제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네. 네, 끝났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아마 과거에는 이제 생성형 AI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용도 쓸까 했는데 결국은 이게 생성형 AI라는 게 생산성 도구고 기존 시스템을 잘 수록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요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그 중요성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덱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그 챗봇이 있지 않습니까? 덱스의 챗봇 아무 데나 다 꽂히는 그 챗봇이 SSO가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SAP 어떤 권한을 승계를 했으면 그 권한을 그대로 타고 와서 얘가 SAP의 그 권한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즉, SSO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LLM 업체한테 야, SSO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SSO가 뭐예요? 이런다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만났던 그룹사 CIO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어쨌든 이제 자연어 기반의 LLM을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SAP랑 붙이려고 했더니 SSO 하는 데만 한 1년 정도 기다려 달라. 저희가 충분히 공부해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그 CIO가 황당하신 거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SSO가 다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저희의 역량이라기보다도 저희 덱스 솔루션은 아예 그 아키텍처 자체를 갖다가 문서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SSO까지 되도록 저희가 아키텍처를 짜놨기 때문에 SSO도 쉽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원천은 뭐냐면 저희가 엔트라 아이디죠. 엔트라 아이디. 즉 과거에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걸로 저희가 SSO를 합니다. 즉 저희 다이아 GPT 뒤에는 워크플로우 엔진이 붙어 있거든요. 워크플로우 엔진이 다시 엔트라 아이디랑 해서 이 엔트라 아이디를 갖고 오데이터 근간으로 온프라미스 SAP도 되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뭐 PC라든지 퍼블릭도 SSO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게임의 논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뭐 문서 갖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됐고 최근에 이제 시스템 연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SSO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모 그룹사의 POC를 자그마치 4개월이나 했어요. 근데 4개월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그룹사가 그룹사 표준으로 잡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4개월이나 했었는데 저희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저희는 SAP 데이터에 좀 전에 보시다시피 직접 붙어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에는 어, 타사람은 대부분 회사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그룹사의 POC에 5개에서 7개 정도 업체가 했었는데 저희 빼놓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자기네들이 SAP 연동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연동되느냐? 아침 7시에 SAP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자기네들 벡터 DB에다 올려라. 그러면 그 데이터를 벡터화 시키겠다. 그리고 당연히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니까 조회까지만 가능하죠. 즉 저희처럼 입력, 처리, 분석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조회까지만 가능하시고 당연히 문서랑
이 DB랑 동시에 조회는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저희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곧장 시스템에 붙거든요. 그리고 벡터 시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입력, 조회, 처리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그 글로벌 업체라든지 국내 대기업 비해서 영세하지만 저희 걸 이제 선택하신 데는 결국 이제 기술력과 아키텍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결국 이제 MS의 힘인 건데 이 MS가 뒤에 SAP 커넥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MS가 만들어 놓은 거죠. 이 SAP 커넥터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이 커넥터는 국내 대기업에서 여러 번 많이 썼던 커넥터예요. 그래서 이 커넥터를 갖고 고객사의 RFC 또는 OData랑 이제 조인시키고 이 앞쪽에 저희 다이아GPT가 자연어로 던지면 얘가 잘 이해를 해서 커넥터로 연결시켜 주는 것도 물론 저희 기술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SAP 커넥터가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뒷단의 로직을 보여드리면 앞쪽에서는 챗봇이 있지만 챗봇이 질문을 하게 되면 뒤쪽에서는 이렇게 커넥터, 저희가 이제 고객사별로 이렇게 커넥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커넥터가 액션별로 RFC를 매핑해서 그 명령을 전달하기 때문에 뭐 속도라든지 신뢰도 같은 것들이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최근에 대학교도 한 7개 정도 이제 수주가 확정됐는데 대학교는 여러분들이랑 별로 관계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를 저희가 통과를 해서 글로벌 품질 통과했는데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품질 통과할 때 크게 두 개가 어려웠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안하는 글로벌 보안 체계. 이거가 진짜 엄청나게 타이트하고 빡세더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95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AI 리스크. 또 소제목은 뭐냐면 AI 윤리성이에요. 어, 즉 AI를 갖고 저작권이라든지 윤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느냐. 이것도 이제 2단계 품질 그 체크리스트가 왔는데 진짜 글로벌 회사의 위상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 체크리스트가 몇백 개입니다. 몇백 개. 근데 이것도 아마 저희가 특별한 문제 없이 통과될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이런 글로벌 업체를 저희가 통과하면서 국내 업체들에서 저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P랑 비슷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서울재활병원이라는 데를 이번 주에 클로징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재활 환우들이 재활 관련된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진료받은 내역들, 보험이 청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들과의 예약 이런 것들은 메디칼 레코드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인증도 중요하고 한데 저희 다이아GPT랑 연동시켜서 고객이 궁금한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런 메디칼 레코드도 연동시켜서 저희가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GPT에 들어와서 고객이 이제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예. 신규 알림 보여줘 이거네요. 예, 신규 알림 보여줘. 가면 이제 본인이 알아야 되는 알림이고 또 인별로 목표가 있어요. 그 환우들이 자기네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일별 목표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고 답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별 목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건 컨텐츠겠죠. 당연히 선생님이 제공하는 문서 기반의 이제 컨텐츠 보고 답변 주는 거고요. 여기 누르면 이제 출처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이거는 뭐냐면 개인 DB겠죠. 그래서 자기가 예약한 거 그리고 어떤 선생님인지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갖다가 재활치료사님들이 다 전화 받아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언제야? 그리고 네 보험 정보 어떤 거야? 하고 해서 계속 인증하시면서 했던 건데 이건 이제 DB가 연동돼서 보험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는 저희가